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페이징 처리까지 했죠? 그리고 오늘 리스트 검색 기능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런 얘기는 마지막에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검색 기능에 관련된 거는 이제 그 전에 라디오 버튼 얘기하면서 이제 검색 기능 같은 거 만들 때 셀렉트 사용해서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하나 띄워 놓고요. 로그인도 해 나와 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게시판 들어가면 페이징 네이션 잘 나오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이제 검색 기능이라는 걸 추가를 할 거예요. 위치는 이 위치에다가 자리를 잡을 거고요. 테이블의 윈대 우측 상단에 만들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은 얘랑 같은 라인에 존재하게끔 만들 거예요. 이 개수 나오는 거랑. 그러니까 지금 글쓰기랑 페이지네이션 처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위아래가 서로 다른 층이죠. 레이아웃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을 같은 높이로 만들겠다는 뜻은 이 둘의 레이아웃을 큰 덩어리 하나 안쪽에서 만들 것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세부적인 레이아웃은 쪼개더라도 얘랑 같은 라인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자면, 제가 이 녀석을 하나 캡처를 딸게요. 자, 우리가 만든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다가 지금 영역이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가 끝자락. 이렇게. 그리고 여기 검색할 수 있는 검색어를 입력받는 공간,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얘는 이걸로 하지 말자. 이거 말고 얘는 이제 어떤 키워드 가지고 검색할지, 예를 들면 제목, 예를 들면 내용, 뭐 예를 들면 제목 플러스 내용,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검색을 지금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얘는 실제로 검색어를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검색 버튼이에요. 디자인은 느낌이 좀 오실까요? 되게 일반적이고 평범한 구성인데, 이 키워드, 내가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A라는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이건 이걸로 해야겠다. 여기다가 A라는 검색어, ABC라는 걸 입력을 하면 여기서 이 ABC가 제목에 포함된 애를 찾을 거야, 내용에 포함된 애를 찾을 거야, 이런 거 고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input, 타입, 텍스트를 사용을 할 거고, 이 녀석은 검색하는 버튼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인풋으로 사용하든 버튼으로 사용하든 A로 사용하든 어떠한 버튼의 기능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제목이라는 키워드 설정을 해놓고 여기다가 ABC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검색 버튼을 만약에 눌러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 내부적인 코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죠? 우리가 입력한 검색어와 이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볼 건지 이 두 녀석을 가지고서 어디 가야 돼요? 그럼 DB 가야 돼요. DB를 가는데 DB 가서 가져와야 되는 정보가 하나예요? 단수개예요? 복수개예요? 복수개죠. 단수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복수개라는 걸 깔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이 페이지를 그릴 때 리스트를 가져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get articles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얘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get articles라는 녀석에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새로 메서드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쿼리에다가
뭐 얘가 값이 들어왔으면, 뭐 얘가 값이 뭐가 있으면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상황에 따른 검색 조건문을 추가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포함되어 있냐를 따질 때는 우리가 like 검색하는 거 알고 있죠? DB SQL 쿼리에서.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 기능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현재 수업을 진행하면서 썼던 것들만 가지고도 웬만큼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조금 이제 안 써본 거긴 하지만 수업에서 다뤄본 건 아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드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또 활용을 한다면 이거를 얼추 흉내를 다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친구는 셀렉트 박스 가지고 처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셀렉트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그것 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리스트에서 여기다가 위치를 시켜야 되니까 코드로 가가지고 list.jsp에다가 테이블의 위쪽 이 개수가 나오고 있는 이 녀석 이 레이아웃의 아래에 div로 레이아웃을 하나 더 잡죠. 이렇게. 자, 잡아줍니다. 아, 참 이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써있는 거, 여기서 고른 거 가지고 DB를 가야 된다 그랬어요. 결국엔 DB 가서 조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를 눌렀을 때 자바 쪽 코드로 넘어가서 DB한테 요청을 보낸다는 뜻이겠죠. 그럼 지금 이 버튼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쵸. 서브밋, 전송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list.jsp 안에서 전송하는 부분이 어디가 있어요? 원래 없어요. 얘는 가지고 있는 전송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로 구성된 홈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예 그것까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홈 태그를 하나 구성을 해서 이 안쪽에다가 select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 낼 겁니다. 얘를 사용하는 방식은 사실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안 알려드려도 W3 스쿨즈 같은 데 가서 한 번만 검색해 보셔도 충분히 사용법을 숙지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하다못해 구글에 뭐 input select 이렇게만 검색해 보셔도 비슷한 것들이 다 설명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옵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3개 만들 건데 자, select는 기본 구조가 이래요. select라고 하는 태그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 안에다가 옵션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 내면 이 옵션에 들어있는 텍스트들이 select로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옵션에 A, B, C라고 넣어놨는데 얘네들이 구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A, B, C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일단 A가 골라져 있죠. 왜? 맨 위에 있는 애가 얘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당연히 셀렉트에 관련된 디자인도 데이지 UI에 있을 거고요. 그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얘가 값이 어떻게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인풋이랑은 또 다른 방식으로 써야 될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네임 역할이 뭐겠어요? 우리가 인풋에서 네임으로 넣어줬던 그 역할 동일합니다. 얘도 똑같아요. 아이디는 우리 지금까지 쓴 적 없죠? 여기서도 안 쓸 거예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옵션에 지금 value라고 되어 있는 게 자동 완성됐었고 A, B, C라고 놨는데 만약에 이 녀석을 고른 상태로 전송이 됐대요. 그럼 뭐가 넘어가겠어요? A라는 텍스트가 넘어갈까요? 이 안에 value가 이제 자동 완성으로도 만들어 준 걸 보니 이 value는 중요하겠구나. 만약에 제가 이렇게 넘겼다라고 하면 A를 골라놓고 서브밋을 보내면요. 이 폼에 있는 액션으로 value 1이라고 하는 value가 여기에 적혀있는 네임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셀렉트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죠?
아예 처음 보는 형태긴 해도 우리가 써왔던 방식들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습관들을 생각해 보면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고 검색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셀렉트 처리하면 되고요. 이거는 커밋은 따로 안 하고 여러분들 그냥 화면에 띄워 드릴 테니까 이대로 띄워 놓을 테니까 이 검색 기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단순하게 흉내 내는 거는 되게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흉내 내는 거 말고 진짜로 기능이 완벽하게 제대로 동작하게끔 하는 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최대한.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리스트 검색 기능 만드는 거 시간 좀 많이 들였죠?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먼저 보여지는 거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인풋도 그렇고 셀렉트도 그렇고 버튼도 그렇고 먼저 화면단에 구성을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내가 이걸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할지 예상을 해가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셀렉트는 일단 제거를 할 필요까지는 없겠군요. 그냥 값만 변경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셀렉트에다가 만들어 줘야 되는 이 값들은 저는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제목, 내용. 아까 한번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제목 플러스 내용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검색을 할 건데 그때 제목과 내용 그리고 제목 내용을 합친 결과에 대해서 검색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저랑 다르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밸류도 아까는 숫자 이렇게 쓰는 걸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문자에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할 겁니다. 뭐 이거 숫자로 한다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정해놓은 것만 잘 따라갈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셀렉트의 네임으로는 저 같은 경우 서치 키워드 타입 정도로 정해 줄게요. 검색하는 검색어의 타입이다. 내가 어떤 타입으로 검색을 할 것인지 선택하겠다 라는 의미로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고 클래스도 하나 부여를 해볼까요? 이거는 데이지 UI 가서 가져오죠. 데이지 UI의 how to use 검색에다가 select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자, 이 녀석 중에서 외곽선이 필요하니까 보더드 하나 가져오면 될 것 같고 이거랑 그리고 또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색깔도 좀 입혀놓으면 좋겠네요. 우리 공통으로 지금 이 컬러 쓰고 있으니까 아예 이 녀석을 가져올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 화면을 띄워 본다면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근데 얘가 이제 이쪽으로 올 건데 이 개수랑 얘랑 같은 라인에 위치를 시킬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레이아웃 div에다가 묶어서 넣어놓은 형태인데 얘네가 한 줄을 혼자 쓰지 않고 같이 나란히 나오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플렉스가 돼야겠죠? 그래야 이 개수를 묶고 있는 div랑 이 폼을 묶고 있는 div가 둘 다 개구리가 될 거니까 플렉스 부여할 거고요. 하는 김에 이것까지 좀 하겠습니다. justify 저는 between 왜냐면 서로를 양끝으로 밀 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인풋 검색어 입력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버튼 나오는 거 이거는 얘네가 가진 레이아웃 안에서 구성하면 되는 문제고 이것들을 감싸고 있는 div 개구리를 만들고 얘도 감싸고 있는 div 개구리 만들어서 서로 민 거니까 이렇게 구성을 일단 할 겁니다. 얘를 조금만 줄여볼까요 사이즈를? 아마 얘도 똑같이 이름이 select sm인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확신이 안 들면 와서 찾아보면 돼요. 있죠? 요 정도가 좋겠군요. 지금 우리가 폰트가 좀 약간 글자가 작게 보이는 현상이 있어서 얘가 또 그 바깥에 있는 외곽이 너무 커버리면은 너무 얘만 도드라지니까 요 정도 나쁘지 않군요. 자 그리고 이제 인풋 또 하나 만들어 줍시다.
input. 얘는 타입 텍스트 그냥 써야겠죠? 왜냐면 검색어를 실제로 입력받는 녀석이니까 name 만들어주고요. 여기는 search 키워드 정도로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클래스가 필요할 거죠. 얘는 밑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밑에가 아니라 다른 데를 가야 되겠군요. 라이트 같은 거. 여기에 있는 이런 녀석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에 사용된 이 W9/12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얘가 비율이에요. 비율. 이 비율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라이트 기능을 한번 가볼까요? 제목이 이렇게 입력하는 칸이 이렇게 위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브라우저가 줄어들면요. 어때요 지금? 같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퍼센트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픽셀이나 이런 REM 같은 게 아니라 고정된 값이 아니라 퍼센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커지면 커지는 대로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약간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게시판에 검색해야 되는 얘 갑자기 생뚱맞게 혼자 왜 내려갔어요? 이거 퍼센트 때문에 그래요. 한 줄에 얘랑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 녀석이 지금 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꽤 크거든요. 이게 75%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치트치트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지금 좁아가지고 위로 올라간 건데 여기서는 비율을 쓸 게 아니라 고정된 값을 써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죠? 이 정도로 줄여줄게요. 그러면 얘도 작아져서 한 줄에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도 이거 넣어줍시다. input sm. 아마 sm이겠죠? 이렇게 높이가 좀 다른 것 같죠, 근데 살짝 보면 지금 여기가 약간 높이가 다른데 이거는 보더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더 하겠습니다. 인풋 하나 만들어 놨고 클래스, 네임, 텍스트 여기다 해야 될 거는 플레이스홀더 정도?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이런 거.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막 이제 입력할 때 그냥 우리가 무한정으로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알려드렸나요? 엑스랭스? 엑스랭스가 이렇게구나. 여기 만약에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자, 적용이 아직 안 됐나봐요. 돌았겠지? 보이세요? 더 이상 터지지가 않아요. 최대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에 대한 크기를 이렇게 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인풋 자체의 태그만으로도 이런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존재한다. 여기 20 걸어놓을까요? 검색어는 뭐 엄청나게 길게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알려드린 김에 하나 남겨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 만들 겁니다. 왜 버튼으로 만드는 게 좋죠? 폼 안에서 버튼은 어차피 서브밋이니까 굳이 타입 서브밋 안 적어줘도 되니까 여기다가는 검색이라고 하는 버튼 만들어 줄 거고 클래스 사용해서 바로 디자인도 해 버릴게요. 이거 뭐 다른 애들이랑 동일하게 가져가도 되겠죠? 얘 BTS 퀘어잖아. 이거 말고 글쓰기에 있는 거 이런 거 하나 가져다가 여기도 넣어주고요. 그럼 검색이라고 하는 버튼도 생겨났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 디자인을 쓰고 싶으면 변경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다른 걸 찾기가 또 귀찮으니까 그냥 통일성을 가지고 가는 거고. 자, 근데 얘네끼리 너무 붙어 있으니까 조금씩 띄워줍시다.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 2. 얘도 마찬가지. 마진 레프트 2. 왼쪽으로 조금씩 밀어라. 이렇게. 자, 그러면 얼추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완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폼에 있는 액션으로 요청이 넘어가려고 할 텐데 우리가 어제 페이징 처리하면서 현재 페이지가 리스트인데 리스트로 그냥 가야 된다. 파라미터만 바뀌면 된다. 라고 했을 때 물음표로 시작했죠.
파라미터도 안 바뀌어도 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이걸 썼을까요? 파라미터도 바뀔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뭔가 리스트도 안 쓰고 얘도 안 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요청이? 우리 지금 리스트인데요. 이거 검색하면 뭐 다른 데로 요청이 넘어가야 되나요? 그냥 꼭 똑같이 리스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홈의 액션을 안 넣으면 본인한테 갑니다. 이 list.jsp가 화면을 이미 그렸어요. 구성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폼에 지금 너 어디로 넘어가야 될지 안 알려주면 얘는 자기 스스로 마지막 그 요청되었던 그 주소를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폼에다가 액션에다가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갈아 끼울 수 있게끔 다른 것들을 넣어줬던 거고 안 넣으면 그냥 자기 자신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넣지 않았을 때 전송을 시키면 얘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몰랐다고 해도 여기다가 리스트를 넣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액션에다가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 그러면 얘한테 다른 거 뭐 할 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만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입력해서 서브밋 전송을 시킨다라고 하면 파라미터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아직 변수가 없죠. 그럼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게끔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다가 리퀘스트 파람 달겠습니다. 왜 달아야 되냐면 어차피 기본값 세팅을 좀 할 필요가 있는 녀석들이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는 값을 넣어줄 거라고 우리가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서치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아무 값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공백으로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서치 키워드 타입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기본 값은 정해져 있는 게 깔끔하겠죠? 지금 물론 여기서 우리가 아이고 이거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고 있네요. 이거를 제대로 넘기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생기는 거냐면 자, 보세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파라미터를 빼야겠네요. 이걸 잠깐 빼놓읍시다. 이렇게. 자, 방금 문제가 왜 생긴 거냐면 왜 이제 뺐잖아. 서치 키워드도 디폴트 밸류 세팅을 했는데 디폴트 밸류라는 걸 안 적어주고 이렇게 했네요. 이걸 적어줘야죠. 자, 방금 전에 사실 얘도 그럼 똑같은 문제였구나. 이거 서치 키워드 타입의 기본값을 우리가 정하긴 정해야 되는데 왜 정해야 되냐면 홈에서 노티스 누를 때요. 우리가 이 헤더 버튼에다가 걸어놓은 게 보드 아이디밖에 없거든요. 그럼 처음에 리스트 요거 버튼 눌러서 들어가려고 할 때는 파라미터에 서치 키워드 타입 없겠네요. 그쵸? 없으면 파라미터 받겠다고 해놨는데 없으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들어와서는 얘가 기본으로 세팅이 하나가 되니까 기본값을 뭐 굳이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를 들어와 있는 상태에선 그럴지 몰라도 바깥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시점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디폴트 밸류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 녀석을 여기다가는 타이틀이라고 넣어 놓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 안 했을 때 기본으로 제목이 선택되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주도록 하죠. 자, 그럼 기본값을 가지고서 얘네가 입력을 받게끔 지금 코드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사용해서 당연히 이 녀석도 건드려야 돼요. 왜?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복합적으로 미래를 봐가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단계별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녀석도 건드려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게시판에서 띄웠어요.
지금 총 1169개 있대요. 근데 검색을 해요. 검색에 해당되는 개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검색에 해당되는 페이징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다시 그냥 리스트를 보고 싶어. 그럼 검색어를 지우고 다시 검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CNT에도 이 서치 키워드 타입이라는 녀석과 서치 키워드라는 녀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쿼리에도 실제로 얘네를 따져가며 조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요. 기본으로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get articles, 애초에 게시글을 가져오는 것도 당연히 이 녀석들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녀석을 여기다가도 똑같이 세팅을 해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당장 메소드가 파라미터 추가를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추가를 해줄게요. 그때 이름 잘 들어왔네요. 얘도 마찬가지. 이름 잘 들어왔고, 그러면 이 녀석들을 여기다가 또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어디 갔어? 여기다가도 이렇게 세팅해주고 TO에 있는 애들도 바꿔줘야겠죠. 당연히 필요한 과정들이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 이제 활용하는 부분만 남았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거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제목이라고 하는 서치 키워드 타입을 정해놓고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내가 입력한 검색어가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글들만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개수를 셀 때도 포함되어 있는 글들의 개수만 돼야 되고, 자, 그리고 내용을 골랐다. 그러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을 골라야 되고요. 제목 플러스 내용을 골랐다. 그럼 제목과 내용 둘 중에 어디든 일단 들어있으면 골라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 우리가 줘야 되는 조건을 제가 입으로 쭉 나열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코드로 옮기면 돼요. 근데 옮길 때 조금은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좀 더 쉬울 거니까 얘를 가지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조인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 이 녀석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가장 먼저 이걸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조건 당연히 쓸 거예요. 조건 많이 써야 됩니다. 동적 쿼리가 여기 테스트에서 서치 키워드, 얘가 공백이 아닐 때를 먼저 따질 겁니다. 이걸 왜 따져야 될까요? 지금 서치 키워드라는 애는 like 검색할 때 그 앞 가운데 인자로 넣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이걸 먼저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기도 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제목이나 내용이나 제목 플러스 내용이나 골랐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검색어가 없어요. 그럼 이걸 연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지 않을까요? 타입은 골랐는데 검색어가 없어요. 그럼 검색하겠다고 포함 관계를 따져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검색어가 있을 때에만 타입이든 검색어든 그걸 가지고서 따져보면 되겠네요. 그쵸?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걸 먼저 조건으로 뿌리는 겁니다. 그럼 이 조건을 타고 들어왔다는 얘기네. 이 조건이 참을 만나서 이 안쪽 if문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는 검색어가 있으니까 타입을 따져가며 해당 타입이랑 일치하는 상황에 맞게끔 like 검색을 해주자 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는 뭐 다중 if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써도 상관은 전혀 없는데 저는 이거 쓸 겁니다. choose라고 하는 이 녀석을 활용해 볼 거예요. 왜 이걸 활용할 거냐면, 자, 여기는 if가 동적 쿼리에서는, 동적 SQL에서는 if가 else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바 문법에는 if else가 있는데 아쉽게도 여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if는 그냥 하나의 조건문, 한항 조건일 뿐이에요. 근데 이 choose라고 하는 이 녀석은 if, else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개념을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게 choose예요. 그래서 전 이거 가지고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검색 타입을 제목, 내용, 제목 플러스 내용, 이거 세 개밖에 없죠. 자, 그럼 제가 조건을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서치 키워드 타입이 타이틀이랑 같아? 하나.
서치 키워드 타입이 body랑 같아? 하나. 그 밖에 모든 거. 이러면 제목 플러스 내용 아니에요? 조건을 그렇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골고루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추수라고 하는 이 녀석의 사용 방식은 if랑 좀 달라요. 일단 추수라는 태그를 열어놓고요. 이 안쪽에 when이라는 태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when에다가 조건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실 if 쓰는 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가 그 밖에 모든 것, if, else, if, else의 개념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쓰면 하나의 if, 이렇게 쓰면은 if, else, if,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또 else, if 열리는 거고, else를 쓸 때는 여기가 otherwise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얘가 그 밖에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if, else, if, else 이 개념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훨씬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다 따로 if 연산을 할 필요가 굳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조건 줄 건데 서치 키워드 이거 복사할게요. 오토날 확률이 높은 긴 타이핑이니까 얘가 타이틀이랑 같다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비교를 해야 되니까 타이틀이랑 같다면 그때는 어떤 컬이 날려야 돼요? 일단 엔드 연산자 묶여야 돼요. 왜냐면 보드 아이디 한번 검증하는 거는 무조건 하는 거니까. 이 조건 플러스 이 조건이잖아요. 엔드. 그 다음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like 포함되어 있는지 볼 거야. 어디에? 이거 여러분들 JSP 아티클 매니저 때 했죠? 홈캣 사용해서 이 마이바티스 안쪽 문법 쓰는 거 안 했었나요, 우리 이거? 했어요? 했죠? 그때도 MySQL 커넥터 가지고 할 때도 이 방식으로 했었나? 언제 했었죠, 이걸? JDBC 아티클 때? 그래요? 그때 했었나? 어쨌든 이 홈캣 아신다고 하면은 그냥 이거 활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가운데에는 변수 받아온 거 서치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고요. 근데 이거 사실 안 배웠다고 해도요. 마이바티스 라이크 검색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어떻게 쓰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DBMS 종류마다 이거 사용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니까 형태가. 지금 우리는 MySQL 쓰고 있으니까 MySQL 방식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러면 like 타이틀에서 like 이거 포함되어 있는 검색해 줄 거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조건은 뭐 어렵지 않죠? 여기가 body랑 같아? 물어볼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body에 이게 들어있는지 봐야겠죠. 근데 body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틱을 넣어줍시다. 여기는 쿼리가 실제로 세팅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otherwise 여기는 이제 제목 플러스 내용이에요. 그럼 제목이나 내용 둘 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목이나 내용에 그럼 우리가 엔드 연산이에요? 오어 연산이에요? 제목에 포함됐거나 내용에 포함되면 이런 조건을 줄 건데 오어 연산 아닌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5월을 가지고서 아니다, 여기는 엔드로 가고 이렇게 간 다음에 5월 이렇게 갔다면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결과 나올까요? 이건 못 나와요. 왜냐면 이 연산을 이렇게 쿼리를 짜겠다라는 건 엔드로 얘를 보겠다라는 거고 5어로 얘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5어가 여기 껴있으면요 이 위에 있는 이 조건만 참을 만나도 얘는 참이 아니어도 하려고 하겠네요. 5어니까 좌변에서 true, 우변에서 false 나왔어요. 근데 이건 true잖아요. 5어는 이거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얘랑 body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거는 5어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괄호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괄호 안에 있는 이 녀석이 먼저 처리가 될 거고 우리가 쿼리를 작성하는 상황에다가 괄호를 쓰면은 약간 서브 쿼리의 개념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먼저 실행이 될 거고 그 자리에 결과 남으면 그거 가지고 엔드 연산 볼 거다. 이렇게 쿼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스크립트 태그가 사용됐으니 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 태그도 하나 달아줘야 될 거고요. 이게 아마 위상이 여기죠? 이렇게인데 원탭이 간 건가? 이렇게 안 맞는 거 같죠? 맞는 건가요, 이거? 맞는 거 같아요. 이거 하기 귀찮아서 그냥 해본 거였는데 맞네요. 자, 이러면 이제 카운트를 할 때 이런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카운트를 해서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내용을 사실 get articles 이쪽에도 똑같이 적용시키면 돼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적용시키면 되는데 상황에 맞게끔만 잘 적용시키면 돼요. 자, 저 이만큼 복사할 거고요. if 부분, 통으로 조건 부분 복사해서 여기로 와요. get articles 어딨어? 와서 오토바이보다는 조건이 먼저 오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조건들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이 밑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자, 손봐야 되는 코드 있을까요? 손볼 거 있을까요? 안 봐도 쿼리가 실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건 넣어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A점을 찍으면 바디는 더 이상 키워드 인식을 안 할 거니까 백틱을 빼도 될 거고요. 이렇게 얘를 그 A점을 넣지 않아도 그냥 인식을 해주는 이유는 조인된 결과로서 타이틀과 바디는 어차피 컬럼이 하나밖에 없을 거라 알아서 찾아가긴 할 건데 우리는 항상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른 거 수정할 건 없습니다. 스크립트 넣어줘야 되겠군요. 이건 안 넣으면 안 되겠네요. 스크립트 이거 하나 넣어주고 이거 없으면은 우리 동적 SQL 사용하는 거 문법 인식 못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리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이 검색을 할 수는 있어요. 자, 제목에서 예를 들어 뭐 222가 들어간 애들을 골라내겠다. 지금 1169개 있었는데 아하, 문제가 아직 있군요. 이걸 해결을 안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지금 이거 왜 문제가 났을까요? 에러 내용에서는 보드 아이디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왜? 이거 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검색을 하는 이 시점 컨트롤러에서 리스트를 봐야겠다. 리스트에서 이 검색을 하는 이 시점에 결국에 폼에 담겨있는 이 데이터를 넘길 거예요. 인풋에 있는 값과 옵션에 있는 밸류. 지금 현재 제가 제목에다가 2 이렇게 넘겼으니까 이 값이 타이틀과 2라는 값이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 둘로. 여기로 들어와요. 그죠? 얘는 얘 누가 줬어요? 안 줬죠? 얘도 줘야겠네요. 전송되는 시점에 얘는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자리에 지금 값을 세팅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뭐라고 하죠? 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얘가 translate into null value 그래서 뭐 보드 아이디가 int 파라미터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거 int 파라미터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쿼리 스트링에다가 파라미터 세팅을 하면요 얘가 이 자리로 그냥 알아서 들어왔었죠. 지금 페이지 같은 것도 넣어주면 그냥 들어오잖아요. 이거 얘가 스프링 보트가 형변화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숫자 데이터가 문자로 쓰였을 뿐이니까 들어오는 과정에서 형변화를 해주는데 얘 지금 데이터 안 들어있죠. 그럼 얘는 기본으로 널이에요. 왜냐면 쿼리 스트링은 다 문자였으니까. 근데 널이 여기 들어왔는데 인트로 쓰려고 하니까 형변환을 시도했다가 지금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받겠다라고 돼 있는데 안 넘겨준다고 무조건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안 넣으면 널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형태를 변환시키는 상황이 되면 이때는 형변환을 못하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런 상황. 그래서 보드 아이디를 결국 넘겨줘야 된다는 건데 이 폼 안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넘겨줘야 되니까 우리는 input 타입 히든을 하나 써주긴 해야 되겠네요. 그거 없이는 보드 아이디 어떻게 넘겨요? 그죠?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인풋 하나 만들 거고 타입은 히든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드를 이미 가져와서 쓰고 있는 게 있네요. 그럼 보드 아이디 넘겨주는 거에 일도 아니죠? 여기다 밸류 세팅해서 보드 .id 이러면 넘어갈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임을 제가 안 썼어요. 아직 네임 꼭 넣어야 됩니다. 네임 여기는 보드 아이디 이렇게. 이러면 보드 아이디라는 변수에 보드 아이디 값이 잘 세팅되어 넘어갈 거니까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태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거 세팅하면 검색 버튼 누르면 이제는 여기 18개 나오고요. 페이지네이션도 바뀌었어요. 우리가 CNT를 건드렸기 때문에 알아서 얘는 따라오는 겁니다. 연산을 변수 가지고 한 거니까. 자, 근데 얘를 누르면 될까요? 과연? 얘를 누르면? 얘는 누르면 바뀝니다, 다시. 왜?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여기에 세팅해 놓은 파라미터에는 서치 키워드 타입이나 서치 키워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는 이 시점에 검색 기능이 완료된 이 시점에 보여주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넘어갈 때 2번을 누르겠다라는 건 지금 href 경로에 이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드 아이디랑 이 페이지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럼 서치 키워드 타입이랑 서치 키워드는 우리가 정해놓은 디폴트 값대로 타이틀에 공백 들어가지 않을까요? 쟤도 결국엔 요청 여기로 보내는 건데 그럼 이 녀석들이 타이틀에 공백인 상태로 쿼리가 실행되는 거니까 그러면 통상적인 값을 당연히 못 가져오겠죠?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JSP list.jsp 이 녀석이 서치 키워드 타입에 들어있는 값과 서치 키워드에 있는 값을 알고 있는 상태로 파라미터로 넘겨주기까지 해야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를 이동했을 때에도 그 값을 가지고 유지한 채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JSP가 써야 되는 값은 얘가 알고 있는 거니까 이 녀석들의 값을 여기다가 넘겨줍시다. 서치 키워드 타입 넘겨주고요. 서치 키워드도 넘겨줍시다. 이렇게 이게 두 개를 넘겨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파라미터 세팅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또 M% 달고 서치 키워드 타입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넣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러면 돼요. 서치 키워드도 똑같이 넣으면 돼요. 근데 너무 길지 않나요? 파라미터가 너무 길어요. 이거 그리고 서치 키워드 타입이랑 서치 키워드는 얘든 동일한 거 아니에요? 보드 아이디도 마찬가지. 결국에 다 동일한 애들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이 상황과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는 페이지밖에 없거든요. 그럼 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을 우리가 애초에 변수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면 여기다가 그 변수 불러다가 쓰면 훨씬 더 단축되지 않을까요? 중복을 최소화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변수 하나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걸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에다가는 base uri 정도로 하나 넣어주고요. 밸류에다가 이제 이러한 값을 넣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넣고요. 이것도 가져옵시다. 여기다 넣어주고 1% 엮어서 넣어주고 이거 하나 더. 얘는 타입이 아니라 서치 키워드. 순서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 놓으면 이제 우리가 베이스 URI라고 하는 녀석을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썼을 때 이 변수명이 결국 요걸 가져다가 쓸 수 있게 이 값을 여기다 넣어 줄 거니까 그럼 이 뒤에 M% 오고 페이지 번호 왔으니까 문제가 없겠네요. 그거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복사해다가 이거 물음표는 있어야죠. 근데 물음표로 제가 지웠군요. 근데 이 물음표도 그냥
여기다 줍시다. 이렇게 이래도 돼요. 근데 이 M%는 빼면 의미가 조금 이제 가독성 면에서 이게 뭐야 싶을 수도 있으니까 M% 그냥 살려놓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뒤에 이거는 없어도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움직이는지 한번 테스트 바로 해보죠. 자, 새로 고침했을 때 지금 요청 주소에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페이지를 간다. 아우 잘 있네요. 문제없죠? 이렇게 자 만약에 프리 게시판에서 제목으로 이런 거 검색한다. 하나 나왔네요? 하나는 좀 그러니까 278개 있대요. 넘어가도 문제가 전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가 이 서치 우리가 지금 22를 검색했는데 제목에 22가 잘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아주 잘 들어있죠. 페이지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22는 잘 들어있어요. 실제로 이 들어있는 애들만 가져와서 뿌려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근데 아직 문제가 안 끝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얼추 다 된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말했던 흉내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조금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직접 써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못할 부분은 다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분명 우리는 제목에 22라는 검색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페이지가 움직이는 와중에도 그 검색 결과 가지고 움직이죠. 여기 있으니까. 근데 얘는 검색어도 비어있고요. 제목도 이거는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월 초기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이거? 검색 결과는 나왔어요. 근데 이거 내용에 20이 어디 갔어요? 검색을 했으면 남아 있어야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쉬는 시간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영상 안 끊고 한 번에 가겠습니다. 그냥 왜냐 시간은 충분히 쌓였는데 끊기가 좀 애매해. 내용이 너무 이어지는 거니까. 자 앞에 화면 볼게요. 이제 얘를 기억하게 하는 거 할 건데 사실 얘까지는 되게 쉬워요. 인풋의 값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요청을 보냈을 때 컨트롤러가 그 요청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받아온 파라미터의 값을 다시 JSP한테 넘겨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인풋에다가 인풋의 값 세팅하는 법 우리 알잖아요. 밸류 이게 좀 너무 길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적어야 되니까 밸류 해서 EL로 서치 키워드 넣으면 검색어는 이제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요청에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파라미터에 이거 가지고 메서드 컨트롤러에 있는 메서드 넘어갔다가 얘가 넘어갔다라는 건 파라미터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받은 걸 가지고 다시 JSP한테 넘겼는데 JSP는 그거 가지고 얘를 그린 거잖아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는 얘죠 얘. 이 녀석이 셀렉트가 이제 인풋에 밸류 세팅하듯이 그냥 여기다가 뭔가 밸류를 세팅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얘는 이게 안 됩니다. 물론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많은데 이 인풋처럼 그냥 애초에 어떠한 값을 넣어놓는 거 불가능해요. 그럼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셀렉트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전송을 하기 때문에 자바 쪽 컨트롤러를 한번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림판으로 여기가 이제 프론트의 영역이고 여기가 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프론트가 JSP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화면단.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자바 컨트롤러 쪽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list.jsp에서 요청을 보내요. 얘가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로직 처리하고 DB에서 가져올 거 가져온 다음에 다시 이 녀석한테 값을 주죠.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뭐 우리가 필요한 것들, JSP에 또 화면에 그려야 되는 것들 가져온 값 가지고 그릴 거야 라고 했으니까 그릴 수 있어요. 처음에 여기서 노티스를 넘어갈 때는 당연히 기본값 세팅해 놓은 제목에다가 땡땡 상태가 되어 있을 건데 이 땡땡은 이제 넘겨받은 값으로 실제 땡땡이 된 거고 얘는 그냥 제목이 그냥 맨 위에 있으니까 골라져 있는 거예요. 진짜로 기본값 세팅처럼 제목으로 넘어온 게 아니란 얘기죠. 그거를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면 얘가 body라면 기본값은 body잖아요. 그럼 내용이 선택되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변해요 얘는. 그럴 수가 없죠. 선택해 놓은 게 없으니까.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아, 다시 여기로 와서 이제 실제로 타입을 선정하고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 버튼을 딱 눌러서 얘한테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값들이 세팅되어 들어갔겠죠. 그걸 가지고 얘가 다시 얘한테 돌려줬어요. 돌려줬을 때 화면을 새로 그릴 때 이 select라고 하는 그 태그 안쪽에서 옵션 값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얘가 지금 내가 골랐던 이게 넘겨온 값이 뭔지 알아야 그걸 선택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게끔 하기 위해 밸류 세팅을 직접적으로 못하는 상황, 우리는 이거를 JSP 태그 가지고는 해결을 못해요. 우리는 스크립트를 써야만 해요. 스크립트로 이 select를 불러다 놓고요. 너 그려질 때 너 자신의 밸류를 이걸로 세팅해 라고 넣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코드를 짜면서 보여드릴게요. 스크립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냥 스크립트를 이쪽에다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녀석한테 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 select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onSubmit, onClick 이런 식으로 메서드 스크립트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우리 jQuery 쓴다고 이것도 등록해 놨죠? jQuery 쓸 수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제가 저 select 태그를 찾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select 태그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만 찾아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아니다. 일단 콘솔 로그에 얘부터 한번 찍어보죠. 콘솔 로그에 과연 어떤 값이 나오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값이 잘 나오는가? 자, 얘 열어서 자, 뭐가 찍혔습니다. 콘솔 로그에 찍혔다라는 건 저 스크립트가 동작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찍히긴 찍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이 녀석은 이렇게 찍히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더 명확하게 한번 선정을 해보죠. 이렇게 해도 고를 수는 있지만 애초에 얘가 얘한테 id라는 걸 한번 줘보겠습니다. 얘한테 select 태그 이런 식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하나 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id니까 샵 select 태그 이렇게 넣어서 얘를 조회를 해보면 똑같이 나오는구나. 아하, 이거 참.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모습으로 선택 보여드려야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될 테니까 여기다가 자, 이거 데이터 밸류라고 하는 이 속성을 제가 여기다 지금 적었는데 이런 속성은 셀렉트 태그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속성이 아니에요.
여기 없어요. 이런 거. 데이터 밸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제가 임의로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태그에는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속성도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대신에 뭐 기능적인 걸 담고 있지는 않겠죠. 그냥 얘는 아이디 정하듯이, 네임 정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 셀렉트 태그를 찾을 때 이걸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그냥 일시적인 속성을 부여한 것 뿐입니다. 이 값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셀렉트인데 데이터 밸류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셀렉트를 찾을 거야 라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어쨌든 이 녀석을 찾고 있다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일단 보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포스트 아이템 이렇게 한번 찍어본다면 아마 똑같은 얘기가 나올까요? 같은 얘기가 나오는군요. 이거 파비콘 뭐라고 하는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냥 이걸 보여드릴게요. 콘솔 로그에다가 아이템 만들어 놓은 김에 그냥 활용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ATTR 그래서 속성 중에 데이터 밸류라고 하는 속성을 가져오겠다 라고 하고 이거를 콘솔 로그에 찍으면 언디 파일이 나오네. 오케이.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는 jQuery 자 자, 보세요. 지금 이 타이틀이라는 값은 콘솔 로그에서 얘 때문에 찍힌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을 한 건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컨스트라고 하는 거 변수 선언하겠다 하는 거죠. 아이템이라는 변수 하나 선언한 거고요. 달러 jQuery 문법으로 선택자 고르겠다라는 거예요. 셀렉트 태그를 고를 건데 대괄호가 나왔다라는 건 이 안에 속성으로 들어있는 녀석이 포함된 셀렉트를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렉트를 만약에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이 녀석은 이런 게 안 들어있으면 저 선택자로는 얘는 못 찾는다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자, 데이트 밸류라고 하는 녀석 그러니까 결국 우린 이 셀렉트 태그를 찾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녀석을 지금 아이템이라는 변수에 담아 놓은 거고 근데 그 아이템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게 우리가 리모컨 누르는 행위다 이렇게 해서 점 찍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TTR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값을 넣어버렸어요. 이 ATTR이라는 이 녀석은 뭐 하는 애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ATTR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라고 말하지 말고 jQuery에서 ATTR 메서드는 해당 태그가 가지고 있는 해당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을 반환한다. 그러면 지금 아이템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이 셀렉트를 고른 거였는데 이 셀렉트 중에서 속성, 데이터 밸류라고 하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을 이 자리에 반환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메서드 실행 결과로. 그러면 데이터 밸류가 가지고 있는 값은 얘죠. 이거는 자바 쪽에서 넘어온 값이죠. 그 값을 지금 콘솔 로그에다가 찍겠다라고 한 건데 일단 그렇게 그 값을 찍어봤더니 현재 타이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자바 쪽으로 내용, 바디가 넘어갔다. 그리고 바디를 돌려받았다 라고 하면 바디가 들어오는 거죠.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하는 지금 간단한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와중에 처음에는 undefined 나오다가 제가 이걸 넣었더니 undefined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얘는 jQuery에서 해당 파일이 렌더링 파싱 될 때, 파싱 되면 스크립트를 실행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까 전에 이거 넣기 전에 우리가 undefined이 나왔는데 그 undefined는 이러한 변수, 어차피 스크립트는 처음에 렌더링 되는 시점에 꼭대기에서 호스팅이라는 개념 때문에 변수들이 이미 선언되어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이 코드를 실행하는 이 줄을 만나기 전에 변수가 선언되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위에 가서 만들어 놓고 이때는 undefined. 근데 내려오면서 값을 할당받으면 해당 값으로 사용.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undefined이 나오고 있던 거였거든요. 왜냐면 이게 JSP가 파일을 그려내는 상황이랑 얘가 실행되는 상황이랑 타이밍이 호이스팅 되는 상황이랑 타이밍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제대로 값을 못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넣어주면 JSP 파일이 파싱이 다 되면은 이 스크립트는 자동으로 실행시킬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코드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다 그려지고 나서 이 녀석이 일을 다 처리하고 나서 그렸으니까 이 값은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려면은 이것도 하나 아셔야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제 브라우저 사용자가 컨트롤러로 요청을 보내요. 그럼 컨트롤러가 해당 요청을 가지고 뭐 서비스, 뭐 DAO 등등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 컨트롤러한테 돌려주겠죠. 그리고 컨트롤러가 이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JSP한테 줍니다. 그쵸? 그러면 이걸 받아낸 JSP는 화면을 그려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스크립트가 실행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웹서버가 통신하는 그 순서거든요.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내면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고, 물론 이 사이에 우리 지금 인터셉터 만들어 놨으니까 인터셉터가 하나 더 있긴 한데 큰 틀만 보자면 컨트롤러가 받고 일 처리하고 컨트롤러가 다시 주면 얘가 JSP한테 줄 건데, 그 받아온 상황 속에서 JSP 파일 안에 태그도 있고 뭐 스크립트도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JSP가 화면을 다 그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는 JSP보다 일하는 순서가 느려요. 더 뒤에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스크립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얘가 일반적으로 더 느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컨트롤러가 JSP한테 뭔가를 넘겼을 때 그 넘긴 값을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EL로 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서도 보여드렸죠. 이거 EL로 쓸 수 있어요. 이 MSG라는 값은 컨트롤러가 넘긴 값이에요. 이거 코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리턴 온 뷰, RQ로 가봐야겠죠? JS 리턴 온 뷰에 이거는 컨트롤러가 넘긴 값이 아니라 요청이 세팅된 값이었군요. 이렇게 세팅된 값을 우리가 여기서 EL로 또 꺼내서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건 그럼 다른 경우겠네요. JSP가 넘겨받은 값을 EL 가지고 쓸 때 얘는 그냥 써줘요.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 계속 써왔고. 근데 스크립트한테 EL을 그냥은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조금 개념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JSP 파일 안에서 스크립트가 같이 있으면 여기서는 EL을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변수를 안 만들어도 하긴 상관이 없긴 한데 얘 때문에 뭐라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굳이 변수를 만들지 말고
이거는 얘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들었네. 아, 서치 키워드가 지금 없죠? 그냥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body is not defined. 아하, body. 이거 뭐야? 이건 뭐죠? 아, 오케이. 이걸 넣어야죠. 왜냐면 이 EL로 가져온 결과가 텍스트 인식이 안 될 거니까 텍스트 인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위에 있는 body는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JSP랑 스크립트가 동시에 같은 파일에 존재할 때 컨트롤러가 JSP한테 모델에 담아서 넘기면 그렇게 담아온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EL로 그냥 꺼내 쓸 수 있어요. 스크립트는. 근데 이 스크립트가 JSP 파일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파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스크립트를 여기다 불러와서 쓰는 경우 때는 얘를 그냥 못 써요. 이걸 못 쓰는 이유는 이 렌더링 되는 순서 때문에 그래요. 컨트롤러가 모델에 담아서 넘겨준 건 JSP예요.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크립트가 지금 JSP 파일 내부에 들어있다면 JSP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스크립트가 있다면 결국에는 이 커다란 애가 아는 거니까 얘도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스크립트라는 파일 자체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면 얘를 여기다 불러내는 거라면 이때는 여기서는 활용이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왜? 얘가 렌더링 되는 시점에 얘는 아직 실행을 안 하고 있을 거고 얘가 완벽하게 렌더링을 끝내고 얘 일이 끝나고 나서 이 녀석이 렌더링 될 거니까 이것 때문에 좀 이제 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도 그거랑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비슷한 결이에요. 그래서 이 JSP가 다 그려지고 나서 파싱이 되고 나서 이 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겠다. 이거는 똑같은 의미로 이런 게 있습니다. 도큐먼트 레디 펑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것도 뭐 jQuery 문법인데 도큐먼트 ready 펑션 이렇게 하는 문법이랑 이거랑 동일한 거예요. 거의 동일한 거예요. 거의. 의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이거 자바스크립트 순수한 바닐라 문법에도 존재해요. 뭐 이게 윈도우 뭐였던 것 같은데 자바스크립트 윈도우 올로드랑 document.ready라고 하는 이런 문법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 이거는 jQuery네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었나? 확실한 건 저도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문법들이 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걸로 지금 표현을 해드린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값을 이 자리에 남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꺼내 쓸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럼 저거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이거는 좀 지우고 이것도 지울게요.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아이템이 갖고 있는 밸류에 세팅할 겁니다. 여기 밸류에다가 이 녀석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말고요. 가독성이 썩 좋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서 여기다가 세팅을 해줍시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이거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목을 해주고 22로 검색을 해요. 그리고 넘어가요. 이 검색어 일단 남아있고 제목이 진짜로 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아있어요.
내용으로 해놓고 22를 검색을 해요. 일단 개수 바뀌었으니까 내용 검색 제대로 된 거겠죠? 제목에 22가 없는 애들이 많습니다. 다 없네요, 여기는. 근데 들어가 보면 22가 있죠? 제대로 검색을 한 거 맞아요. 뒤로 가기 한 다음에 이러면 유지하고 있을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 페이지를 가면 어때요? 남아있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를 눈이 뚫어져라 한번 쳐다봐 보세요. 여기를 제가 3페이지로 갈 건데 안 나타났어요. 다시 4페이지로 갈 건데 혹시 보셨나요, 방금? 내용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변했다가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실행 순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JSP가 먼저 화면을 그릴 때 셀렉트의 기본 맨 위에 있는 애는 제목이잖아요. 그럼 제목으로 돌아갔다가 스크립트 때문에 돌아오는 거니까 제목이 먼저 나왔다가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깜빡하면서 처리되는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든다면 이거 비동기로 처리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동기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깜빡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페이지는 그려졌어. 모양은 다 잡혔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모양을 바꾼 거니까. 셀렉트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인풋처럼 그냥 여기다가 밸류 세팅을 하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게 안 돼서 이런 방식으로 값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물론 지금 한 이 방식 말고도 좋은 방식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가장 심플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보다 심플한 방법이 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건데. 자, 근데 이렇게 만든 애는 우리가 지금 list.jsp에서만 쓸 수 있죠. 왜냐면 스크립트 자체를 여기다 넣어 놨으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사실 얘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여기다가 이거 넣으면 되니까. 제가 이거 EL 여기서 그냥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문자열로 취급해주기 위해서 홀다운 하나씩만 넣어주고요. 이러면 밸류에 얘 들어갈 거니까. 자, 보세요. 자, 진짜로 적용이 됐는지 보기 위해서 아니다, 이거 필요 없겠다. 자, 새로 고침 한 번 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콘솔이 아니라 소스에 가서 지금 해당 스크립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의 스크립트 쪽에 헤드 쪽 다 빼고 넘어와서 여기 우리가 입력한 거 잘 들어와 있잖아요. 시원돼서. 그죠? 그래서 뭐 값이 바뀌어도 잘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깝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금 변화된 상태가 인지가 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능이. 그걸 눈으로 확인을 한 건데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얘만 쓸 수 있어요. list.jsp만.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이 select라고 하는 이 방식을 여기서만 사용할 게 아니라 뭐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녀석들이죠. 근데 그 녀석들도 결국에는 골라놓은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매 파일마다 이런 거 해줘야 되면 조금 불합리하죠. 그렇죠? 별로예요. 그렇게 하는 방식은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냥 아이디 같은 걸로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따로 있어요. 지금 우리가 list.jsp에서 select를 처음 썼고 앞으로 이 select를 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또 쓴다라고 했을 때 여기저기서 이런 거 똑같은 거를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얘를 분리시킬 겁니다. 이 스크립트 부분을 아예 분리시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분리시키면 EL 제대로 못 쓴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방식, 아까 전에 EL 없이 했던 이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EL 없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셀렉트가 여기저기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만들어진 녀석들이 이 스크립트가 골고루 다 활용이 돼야 되니까 몇 개가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처리도 같이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는 뭐 꼭 해야만 한다라기보다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분리해서 불러와서 사용하는 거, 분리해놓고 가져와서 쓰는 방식,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리소스에다가 스태틱 안에 리소스 폴더에다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이걸로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잘 안 만들고요. 그냥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냥 파일 어딨어? 여기 있네요. 그냥 이렇게 파일을 만든 다음에 common.js 이름을 붙여서 보통 확장자를 붙이면 어차피 그 파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보통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common.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를 생성했어요. 자, 이 녀석한테 제가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할 거냐면 일단 여기 있는 거를 잘라내게 해주고 여기다가 가져올 건데 자, 이거를 그냥 이대로 쓸 게 아니라 변화를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 태그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자, 변화를 줄 거면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가 왜 필요 없겠어요? 얘는 애초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JSP 렌더링 하면서 얘 실행해 라고 강제로 명령하지 않아도 이 스크립트를 알아서 실행되게끔 제가 메서드를 하나 연결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은 찾아요. jQuery 써야 되니까 셀렉트 찾을 건데 이 방식으로 찾을 겁니다. 이렇게 찾아낸 애들한테 each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거예요. 그리고 이 each 안쪽에는 잠깐만 이게 아니지. each 안쪽에서 펑션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안쪽에 매개 변수 세팅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each라고 하는 메서드가 뭔지 일단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나서 first items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고요. first value에다가 items.adt 이거는 밑에 있는 거 가져오죠. 그리고 여기다가 트림까지 하나 넣어줄게요. 뭐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리고 한번 if 가지고 검증까지 해주겠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값이 뭐 크게 문제있게 들어올 상황은 아니라서. length 얘가 0보다 클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일단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방식으로 충분히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하죠. 다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each라고 하는 메서드는 jQuery에서 사용 가능한 메서드 중에 하나인데 얘는 무슨 일을 하냐면 지금 select 태그로 이렇게 선택자를 가지고 찾아오면요. 얘가 여러 개일 수 있죠.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예요. 근데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를 상정해서 이렇게 파일을 분리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여러 개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가져온 애들을 가지고서 만약에 3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each 함수는 각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단어가. 그래서 각각 한 번씩 이만큼을 실행시켜줘요. 그러니까 약간 반복문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아서 얘가 여러 개면 각각 하나씩 이러한 함수들을 이 내용들을 실행시켜 준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매개 변수로 인덱스랑 아이템이라고 넣어놨는데 이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몇 번째에 실행되는데 라는 거예요. 찾아온 애 중에 얘가 지금 몇 번째인데 콘솔 로그로 찍어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인덱스 같은 거 찍어보면 돼요. 여기 매개 변수도 당연히 변수 개념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거는? 그리고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각각 지금 실행될 때 그 실행되는 녀석을 의미합니다. 약간 향상된 포문에서
아티클 타입에 아티클이라는 변수 만들어 놓고 요 뒤에다 아티클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그러면 아티클스에 있는 첫 번째 방해를 여기다 꽂아서 반복문 돌리고 두 번째를 꽂아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찾아온 애가 여러 개일 때 첫 번째를 여기다 꽂아서 돌리고 그때 인덱스는 뭐 1일지 0일지 이거는 한번 찍어 봅시다. 이런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찾아온 아이템이라고 하는 그 태그 자체를 다시 한번 불러내서 여기다 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에다가 이 데이터 밸류가 가지고 있는 값을 attr 메서드는 이 속성이 가진 값을 돌려준다라고 했으니까 가져와서 트림까지 한 뒤에 여기다 넣어놓고 그걸 이제 이게 공백이냐 이런 걸 기본적인 검증한 다음에 공백이 아니면 여기다 세팅하는 것까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이제 파일이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에 불러와서 쓰겠다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불러올 건데 어디에? 얘를 어디에 불러와야 될까요? 일단은 list.jsp에 불러온다. 사용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군데에서 쓸지도 몰라서 분리를 시킨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불러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군데에 다 적용되고 있는 헤더 같은 곳에서 불러온다면 애초에 우리가 이름 자체를 커먼, 공통적인 자바스크립트라고 잡아놨으니까 헤더 같은 곳에다가 불러다 놓고서 적용을 시켜놓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불러올 때 스크립트 불러오는 것도 간단합니다. 스크립트 태그 열어주시고요. 이 안에 src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열어줘요. 그리고 나서 경로 넣어줘야 돼요. resource command.js 경로 넣는 방식은 이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만 하면 불러는 오는데 동작을 제대로 못할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얘가 있으니까 불러왔으니까 쓴다고 하면 기능을 보여드린다고 하면 얘 지금 제목으로 돌아갔죠. 분명히 요청에는 바디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얘 제목으로 돌아갔어요. 기능이 제대로 동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differ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넣어주면 얘는 동작을 다시 해요. 이것도 실행되는 순서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스크립트가 우리가 지금 스크립트를 불러오는 시점에 코드에다가 이 differ라는 걸 안 넣으면은 src 빼고 아무것도 안 넣었죠. 그럼 이 상태는 브라우저가 페이지를 파싱하기 전에 스크립트를 불러온 걸 먼저 실행을 시켜버려요. 아까 말했던 건 JSP가 그려지고 나서 스크립트가 실행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일단 기본적이라고 했는데 이건 외부 스크립트를 또 불러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개념이 달라요. 스크립트가 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브라우저가 페이지 파싱해서 그려내기 전에 스크립트 가져온 거를 바로 일단 실행을 먼저 시켜버린다. 그러면 디퍼 없을 때 얘가 왜 이렇게 동작을 했냐? 스크립트 실행, 이 코드는 이미 할 일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그리니까 얘가 못 바뀌죠.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근데 differ라고 하는 이 속성을 붙이면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differ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이후, 뭐 지연시키다 이런 식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얘를 딱 붙여주면은 브라우저가 파싱을 다 끝내요. 페이지를 다 그려요. 그리고 나서 얘를 실행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스크립트를 가져와서 쓸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거 디퍼 말고도 이제 디퍼라는 걸 만약에 궁금해서 검색해 보시면 어싱크라고 하는 게 같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이제 스크립트 태그 안에 쓸 수 있는 속성 같은 건데 이 녀석이랑 디퍼랑 또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내가 스크립트를 먼저 실행시킬 건지 스크립트를 나중에 실행시킬 건지 동시에 실행시킬 건지 이런 거를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상황은 지금 얘를 나중에 실행시켜야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를 differ라는 걸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differ는 또 src가 정의되지 않은 스크립트에서는 속성으로 부여할 수 없어요.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작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콘솔 로그에 찍히는 것도 봐줘야겠죠? 우리가 찍겠다라고 한 거 지금 0 나오고 있습니다.
인덱스. 제가 코드에서 인덱스를 찍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인덱스를 보니까 이거 말고 이것도 빼고 인덱스를 찍었는데 0이 나왔대요. 우리 거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이치 각각 돌려주는 애가 인덱스를 0으로 찍었다는 얘기는 역시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이다. 만약에 3개였다. 셀렉트가 3개였다. 그럼 처음 실행되는 인덱스는 0 나올 거고 두 번째는 1 나올 거고 세 번째는 2 나오겠죠. 그리고 아이템 이 녀석은 첫 번째 실행된 그 셀렉트 태그 의미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 이치라고 하는 메서드도 썼고요. ATTR이라는 애도 썼고요. 이 벨이라고 하는 이 녀석도 썼고요. 갑자기 생뚱맞게 스크립트 메서드를 여러 개를 사용을 했거든요. 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공부할 때도 모든 걸 다 공부하고 얘를 다 머리에 넣어놓고 쓴다? 아니라 그랬어요. 스크립트는 역으로 가야 돼요. 이런 거 기능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겁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런 속성의 값을 가져올 수 있는 애가 없을까? 그러면 그렇게 검색을 해요. 그럼 얘가 나와요. 아예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지금 제가 ATTR이나 이런 것들 설명드렸죠. 그러면 오늘 수업 끝나고 이런 애들을 한 번씩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유사한, 혹은 비슷한데 다른 이런 녀석들이 쪼르르르 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오늘 수업에서 배웠으니까 검색해보고 얘네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 뭔가 이거랑 비슷한 기능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얘랑 얘 말고 다른 걸 써야 된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이런 거 봤던 것 같은데 하고 검색해서 다시 찾아가서 선택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스크립트를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메서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쓸 수는 없어요.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만 보통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서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나중에 전혀 생판 모르는 기능을 만들려고 할 때도 수월하게 기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이치와 jQuery에서의 이치가 전혀 다른 메서드일 수 있습니다. 이름은 동일할지라도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꽤나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문법이 jQuery로 얘를 검색하고 싶으면 앞에 jQuery 꼭 붙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까지 안내를 좀 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리스트 검색 기능은 완료를 한 거 같죠? 이제 나중에 셀렉트를 또 쓴다라고 해도 이제 이 common.js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문제없이 유지를 시킬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지금 내용 커밋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